90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척과 지인의 조문객은 단 15명 뿐이었습니다. 100명을 수용하는 대형 빈소는 3일 내내 텅 비어 있었고 유족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도 당황함과 허탈함이 더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 남은 건 1200만 원짜리 청구서 한 장이었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가족이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원래 3일장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2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수천 건의 장례를 현장에서 직접 지켜온 장례 전문가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분명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조문객은 계속 줄어드는데 장례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아무도 오지 않는 빈소를 3일 동안 지키다 마음은 지치고 빚만 남는 장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한국에서 가장 말없이 퍼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선택을 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딱 하루 무빈소장으로 어머니를 조용히 보내드리고 남은 돈으로 평생 가고 싶어 하시던 제주 바다에 꽃을 뿌린 50대 딸이 있었습니다. 조문도 화환도 없이 가족 사진과 음악만으로 한방에서 아버지를 깊이 추모한 60대 아들도 있었죠. 이분들은 불효자일까요? 아니면 장례 문화의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들일까요? 제가 25년 동안 보아온 현실은 이렇습니다. 장례를 크게 치르는 것과 고인을 잘 보내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텅 빈 대형 빈소에서 3일을 버티는 것보다 하루라도 제대로 된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깊은 작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장례는 원래 이렇게 치르는 거라는 생각에 갇혀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장례를 맞이했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과 후회를 안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그냥 2글자만 남겨주세요. 기대 이렇게만 써주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김정아님 가족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떠나셨을 때 조문객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가족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조용히 사셨고 친척도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장례를 앞두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른 장례인데 3일은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도리니까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큰 빈소를 잡았고 첫날은 그럭저럭 지나갔지만 둘째 날부터는 의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유족은 슬퍼할 틈도 없이 아무도 오지 않는 빈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있고 밤에는 돌아가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지친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장례가 끝난 뒤 김정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든 건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라는 걱정이었다고요. 몇 년 뒤 아버님 장례를 앞두고 가족은 미리 상의해 1일 가족장을 선택했습니다. 조문은 꼭 필요한 분들만 받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끼리 사진을 보며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는 데 썼습니다. 장례는 훨씬 조용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악을 틀고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험을 한 가족들이 요즘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작은 장례를 선택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자녀 세대는 이미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아직 체면과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자녀들은 실속과 진심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장례 전에 가족 간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례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비용 절감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현실적인 노년 준비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작은 장래를 선택할 때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구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무빈소장이나 일일 가족장을 선택하면 모든 게 빠르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더라도 안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후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는 안치 기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시간 동안 가족들이 모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입관과 발인을 준비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무조건 빨리 끝내려고 하면 오히려 일정이 꼬이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치실 사용료, 이동 비용, 급하게 준비하느라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장례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 흐름은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로 조문 범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작은 장례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조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조문을 받기 시작하면 음식과 인력, 준비가 함께 늘어납니다. 빈소에 음식을 차려야 하고 조문객을 맞이할 사람이 필요하고 브이로그를 정리해야 하죠. 그런데 조문을 가족과 가까운 지인으로만 제한하면 이 모든 준비가 확 줄어듭니다. 비용도 줄고 가족의 시간은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영수님은 조카들까지만 조문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하셨는데요. 막상 해보니 대부분 이해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연락 온 분들이 고인의 뜻을 존중한다며 격려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받을지 기준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빈소장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빈소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끝내는 장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빈소장은 빈소를 차리지 않을 뿐이지 입관과 고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형식을 줄이는 거죠. 조문객을 여러 날 받는 대신 가족끼리만 조용히 시간을 갖는 겁니다. 실제로 무빈소장을 선택한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집중도가 높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조문객 응대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고인과의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었다고요. 한 유족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형식에 치이지 않으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제대로 떠나보낼 수 있었다고요. 무빈소장은 불효가 아니라 오히려 고인을 더 깊이 추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용이 커지는 지점을 아는 겁니다. 장례 비용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소 기간, 음식, 화환, 차량, 용품 선택, 이 5가지가 겹치면서 비용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빈소를 3일 잡으면 기본 사용료가 나가고 거기에 음식이 매일 들어갑니다. 조문객이 많으면 식사 횟수도 늘어나죠. 화환은 개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하고 장례 차량도 거리와 등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관과 수의도 기본형부터 고급형까지 가격 차이가 큽니다. 이런 선택지가 하나씩 쌓이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작은 장례는 이 선택지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빈소 기간을 줄이고 음식을 최소화하고 화환 대신 사진으로 대체하고 차량 이동을 간소화하면 비용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조금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전에는 부조금으로 장례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친척도 많고 직장 동료나 이웃도 많이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조문객 숫자 자체가 줄었고 부조금 액수도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반면 장례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금으로 장례비를 맞추겠다는 생각은 요즘 현실과 잘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유족 중에는 부조금이 장례비의 절반도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관계는 줄었고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조금을 기대하기보다는 애초에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현실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은 장례는 미리 말해두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인이 살아계실 때 본인의 뜻을 분명히 하고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두는 겁니다.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고 싶다. 조문은 가족만 받고 싶다. 이런 의사를 미리 전달해 두면 가족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녀의 선택이 아니라 고인의 뜻이니까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이건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예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전통대로 해야 하나, 비용 때문에 줄여야 하나, 주변 눈치를 봐야 하나, 이런 고민 속에서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에 대한 대화는 미리 나눠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비용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빈소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3일 전체를 빌리는 대신 하루만 사용하거나 아예 무빈소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빈소 사용료는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갑니다. 3일이면 최소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빈소 사용료로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조문객이 오는 시간은 보통 하루 정도입니다. 첫날 저녁과 둘째 날 낮 정도가 피크고 셋째 날은 거의 조용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3일을 빌릴 필요가 없죠. 1일 가족장으로 진행하면 빈소 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례식장 측과 상담할 때 1일 사용도 가능한지 꼭 물어보세요. 음식은 예상보다 적게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기본 패키지로 제한하는 음식 양은 대부분 남게 됩니다. 조문객 수를 과하게 예상해서 준비하면 음식은 버려지고 비용만 나가는 거죠. 실제로 많은 유족들이 음식을 절반 이상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조문객이 50명 올 것 같으면 30명분만 준비하고 필요하면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요즘은 장례식장 음식도 추가 주문이 가능하니까 부족하면 그때 더 시키면 됩니다. 미리 많이 준비했다가 버리는 것보다 필요할 때 추가하는 게 비용도 아끼고 음식물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환과 장식은 비용 대비 만족도가 낮습니다. 화환 하나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하는데요. 솔직히 장례가 끝나면 다 버려집니다. 사진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크지도 않습니다. 대신 고인의 사진, 좋아하시던 음악, 가족이 직접 쓴 손편지 같은 요소는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면서 추모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이민수님 가족은 화환 대신 고인의 생전 사진을 크게 출력해서 빈소에 걸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히려 그 사진을 보며 고인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음악도 고인이 좋아하시던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가족들에게는 그게 어떤 화환보다 의미 있었다고 합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이동 동선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발인부터 화장장 그리고 장지까지 거리가 길어질수록 비용과 피로가 함께 늘어납니다. 장례 차량은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거든요. 시내 이동은 기본이고 시외로 나가면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화장장도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지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는 선산보다 가까운 납골당이나 수목장을 선택하면 이동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 드신 유족이 계시다면 긴 이동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동선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용품은 기본 구성을 먼저 보세요. 관, 수의, 염습용품 등은 기본형부터 고급형까지 가격 차이가 큽니다. 장례식장에서 제한하는 패키지는 보통 중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본형도 충분히 품위 있고 좋습니다. 등급을 올리기 전에 정말 필요한 선택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급관을 선택한다고 해서 고인을 더 잘 보내드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기본 구성으로도 충분히 예를 갖출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온라인 추모를 활용하면 조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추모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멀리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조문할 수 있습니다. 부의금도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고 추모 메시지도 남길 수 있죠. 무빈소장이나 가족장을 선택하면서 온라인 추모 공간을 열어두면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한 예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건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조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법을 잘 섞으면 부담도 줄이고 의미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 장례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고인을 소홀히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형식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텅 빈 빈소와 큰 청구서 한 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일장에 큰 빈소에 조문객 많이 받고 화환 가득하고 이게 당연한 줄 알고 계시죠? 하지만 25년 동안 현장에서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크게 치른 장례가 꼭 더 좋은 작별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용 부담에 지치고 형식에 치여서 정작 고인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는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은 장례는 초라함이 아닙니다. 형식을 줄이는 대신 고인의 삶과 가족의 시간을 채우는 선택입니다. 조문객 응대에 시간을 쓰는 대신 가족끼리 고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화환을 가득 채우는 대신 고인이 좋아하시던 음악을 틀어드리는 겁니다. 3일을 버티는 대신 하루라도 제대로 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끝난 뒤 후회보다 평안이 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장례를 맞이하면 조문객도 적은데 큰 빈소를 잡게 되고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부조금으로 맞출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빗나가고 결국 빚을 지거나 가족 간 갈등이 생깁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이게 맞았나 하는 후회가 오래 남습니다. 무엇보다 고인을 제대로 떠나보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상실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미리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고인의 뜻을 분명히 해두면 장례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작은 장례를 선택하면 비용은 절반 이상 줄어들고 가족이 고인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형식에 치이지 않으니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편안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으니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고인을 진심으로 잘 보내드렸다는 확신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가족과 장례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장례가 어떤 건지,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의 생각을 미리 나눠두는 겁니다. 이 대화 하나만으로도 미래의 갈등과 후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주제지만 피하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 나눠두면 나중에 훨씬 편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묘 문화의 변화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전통 매장부터 화장, 납골, 수목장, 자연장까지 요즘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각각의 비용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례 이후의 선택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그냥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기대 이렇게만 써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장례비나 장례 방식 때문에 막막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